서구 장지동에 위치한 구리 버들 어린이집 교사 김섬이, 황수정입니다. 오늘 저희는 보육 실습을 앞둔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황수정 선생님, 어린이집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고요. 4시 이후부터는 연장 보육과 야간 연장 보육이 이루어져요. 네, 하루 일과를 살펴보자면 아이들은 등원해서 오전 간식을 먹고요. 그 이후에는 실내외 자유놀이를 하게 돼요. 이때 실내외 자유놀이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융통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흥미나 날씨, 기타 상황 등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여 운영을 합니다. 오후 일과는 점심 식사 이후에 이루어지고요.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낮잠을 자고, 유아반은 대소집단 활동이나 자유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오후 간식을 먹고요. 또 그 이후, 그러니까 4시부터는 연장 보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담임교사는 이제 교실 청소도 하고 개인 업무 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습 선생님들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담임 선생님을 도와서 급간식 지도, 식사 지도, 자유놀이 지원, 실습 일지 작성, 부분 수업 준비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학급 상황에 따라서 일과 중에 1시간의 휴게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럼 실습 기간 동안 무엇을 배우게 되고 무엇을 익히게 되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네, 어린이집 보육 실습 기간 동안 실습생은 영유아를 관찰하고 보조교사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실습 초반에는 영유아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들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일상생활 지도 방법, 일지 작성 방법 등을 익히게 됩니다. 실습생이 기간 및 해당 반의 하루 일과에 익숙해지면 흥미 영역 중 한 영역을 선택해 부분 수업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교사로서의 업무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실습은 언제 실시하나요? 보육 실습은 보육 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요. 즉 학교 학사 일정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진다는 건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린이집 1년 학사 운영을 고려해봤을 때 아이들이 제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다양한 실내외 놀이가 이루어지는 5월에서 6월 아니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목록 중에 실습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서류는 건강진단 결과서, 구보건증, 그리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실습생 신상 기록지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물로는 명찰, 앞치마, 덧신,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수첩과 볼펜이 있습니다. 사정 방문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비대면으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준비물 등에 대해 소통하고 실습 첫날 학급에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마다 사전 방문 방법과 준비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나 절차 이외에도 저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마음가짐과 체력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육 실습은 낯선 환경에서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고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마저 힘들면 실습 기간을 잘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습 선생님들 스스로가 체력과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시면 많이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많은 실습 선생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보육 실습 일지 작성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실습 일지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해 주나요? 네, 학교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일지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일지 틀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육 실습 일지가 실제로 교사들이 사용하는 보육 일지 틀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또 실습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요.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지 양식은 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활동의 흐름인데요. 놀이의 흐름을 관찰하고 기록하다 보면 지도교사의 지원 방법과 상호작용만을 관찰하는 실수를 하기 쉬워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지는 객관성을 잃고 교사 중심의 일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일지를 쓰려면 교사의 지원 방향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아이들의 놀이 반응 그리고 발달 수준과 활동에 대한 평가에 함께 짝꿍처럼 같이 붙여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원은 객관성과 아동 중심에 초점을 맞춰서 일지를 작성하시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드백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지 검사 방식은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전날 일지를 지도교사 선생님에게 주시면 지도교사가 확인 후에 첨삭할 내용을 체크하여 오후에 피드백 시간을 갖게 됩니다. 피드백 시간에 하루 동안 어려웠던 점, 궁금한 점, 부분 수업 계획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육 실습 일지만큼이나 관찰 일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실습생도 매일 아이를 관찰하고 관찰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그건 보육 기관에 따라서도 또 학교의 실습 규칙에 따라서도 다 다르긴 한데요. 근데 아이들을 관찰하고 관찰 일지를 작성하는 그 과정이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지원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매일은 어렵더라도 실습 기간 중에 관찰 일지를 작성해보고 피드백 받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원은 실습 1, 2주차에 2-3명 정도 관찰해서 관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지 선정 방법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네, 예전에는 학교 또는 사무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어린이집으로 공문을 보내주시거나 연락을 주셔서 실습 의뢰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학생분이 직접 알아보시고 실습 의뢰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평소 내가 관심이 있던 어린이집 유형과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고려해서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저희 실습 선생님 중에서 놀이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보시고 저희 어린이집에 전화를 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네, 유아반 선생님이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놀이 중심에 대한 되게 열의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많으셨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고 황수정 선생님께서 실습을 준비하는 구독자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많이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과 함께 긴장도 되게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저 역시도 정말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저도 이제 지도교사의 입장이 되어서 보니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적극성과 뭐 열정, 성실함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만 있다면 그 자체로도 되게 대단해 보이고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항상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실수 정말 많이 하고 또 완벽한 교사는 아니에요. 하물며 실습 선생님들은 지금 배우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시다 보니까 더욱더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셔서 예비 교사로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